TV 김재구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 참여 기자회견에 큰 여운을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준석, 김종인 이 분들이 지금 둘이 어제 심야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김재구 생각은 아마도 저 이준석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이 윤석열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뭐 지금 그 저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굉장히 언어가 정제돼 있고 고민에 녹아 있는 연설이었다. 누가? 어제 윤석열 총장의 연설이.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과 윤 전 총장 뜻이 상당한 부분 일치함을 확인한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이렇게 호평을 했어요. 누가?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곧바로 정시 버스론으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준석 대표는 오로지 버스 정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스가 정시에 출발한다, 그때 타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호평해주고 그 얘기를 또 뒤에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 기자회견이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권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아주 막말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집권하게 되면 여권에 그야말로 벌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권 자체가 앞으로 집권 세력의 윤석열 공격은 생존을 건 전투가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야권에서는 말이죠,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러면서 계속 저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그 노인과 심야에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만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의심가는 부분의 행동은 좋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또 윤석열 총장이 정치 신인의 데뷔 무대 치고는 참 괜찮았었다, 김재구 생각. 그리고 아마도 학점은 저는 A+ 정도 줄 수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다른 분들은 뭐 얼마나 뭐 비학점을 줄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윤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내 정치 철학은 국민의 힘과 같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철학이 국민의힘과 좀 같다. 그리고 긍정적 시그널을 일단 발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건 맞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쏘아 올린 공은 어떻게 리시브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있던 6월 29일 날 저녁에 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그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은 만찬을 마친 뒤에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운동을 다녀오느라고 윤 전 총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안 봤어. 운동 갔다 오는 바람에.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할 노인네입니까? 그리고 그냥 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운동 때문에 못 봤다고 아주 가볍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김종인 이분이 생각이, 말이. 그러니까 이것을 윤 전 총장 정치 참여 뉴스 가치가 김 전 위원장 운동 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그런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내리 까버리는 겁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윤 총장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김 위원장이 갑자기 전화하지 않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까대기 하다가 고춧가루를 쫙 뿌리고 뻐꾸기를 날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양재동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 겸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운동하느냐고 그것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뒤끝 장렬 이탄이 나왔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언어가 정제돼 있고 고민이 녹아 있는 연설이었다. 많은 국민은 정권을 바라는 저 윤 총장의 뜻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한 것에 대만족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또 윤 총장 기자회견에 대해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의를 표한 것일 뿐, 뭐라고? 예의만 표한 것일 뿐 윤 총장을 만난 직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 이준석 대표가 예의만 표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영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오늘 만났죠. 오늘 만나가지고 경선 버스는 무조건 정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제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 압박하는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김 전 위원장의 특유의 무관심 대응으로 이준석 대표는, 자 여기서 정리하자면 김종인은 윤석열을 그냥 무관심, 그리고 나가 운동하는 것보다도 너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하는 게 더 가벼운 거야. 내가 그걸 뭐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 갬블이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정시 출발론을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은근히 아주 압박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김종인 머리, 유승민 머리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동선만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길들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능력치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고 할 겁니다. 이준석의 이 영악한 국민의힘 대표가.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 연대는 노회환, 정계구의 꾀주머니를 빌려서 무언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준석의 영민한 발상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월권과 오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죠. 전 위원장의 향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종용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김종인을 다시 모시고 오겠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그렇게 읽혀지고요. 자, 김종인 위원장도 보세요. 야권 집권이 점차 유력시되는 현재의 대선판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지분을 거기다가 들이밀려고 100% 할 겁니다. 이분이 하고 남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윤석열의 길들이기라는 공통 분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총장이 대권 출마 선언하고 기자와 즉답 기자회견을 할 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을 가진 뒤에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다녀오라고 못 봤어. 그리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별거 뭐 나왔겠어. 이렇게 그냥 절가평가를 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무관심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어떤 얘기가 나오겠느냐. 윤석열 총장 입당 여부가 지지율 유지에 달려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 지지율 떨어지면은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국민의당으로 기어올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뒤에 꿈에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 총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 엑스파일 검증의 파고도 유연하게
넘어서 이제 지지율을 잘 유지한다면 그가 윤석열이가 굳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로서도 윤석열 총장과 지지율 고공행진에 무조건 손뼉을 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저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끝까지 3지대에 남아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 세력에 접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저는 김재원 의원이나 또는 그 친박계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원할 수도 있다라고는 점짚어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캠프 사무실을 광화문 내 마련하고 자체 대변인실을 늘리는 등 캠프 내부 인사 위주로 운영하려고 지금 전부 다 꾸미고 다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빌리지 않고 독자 생존 채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즉각 짐을 싸고 국민의힘 방패막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받쳐줄 경우에는 최대한 버티기를 해서 세력 재편에 나설 수가 있다. 그리고 윤 총장으로서는 그 치고 빠지기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김재구 생각은 윤 총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참 잘하신 분이 그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자분이 연세도 드시고 저기서 너무 오랫동안 계시는 것은 많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윤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25명의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낸 장면은 야권 권력 구도를 읽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자, 여기서 말이죠. 윤 총장이 기자회견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24명이 왔어요. 정진석, 권성동, 이달곤, 김성원, 박성중, 백종현, 서일준, 안병길,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그리고 김선교, 이만희, 이용, 이종배, 정정식, 정창민, 지성우, 김형두, 태영우, 한무경, 홍석준 이렇게 오고 무소속 송언석 의원도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럼 25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이 20명만 의원을 보유하면 원내 진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뭐가 아쉬워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까? 이 25명이 왜 윤석열 성명서 발표하는데 왔겠습니까? 이분도 뜻이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날 홍준표 의원도 대선 출마한다고 공약 같은 걸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때 당 대표들은 전부 거기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총장한테 온 24명, 무소속까지 25명. 이분들이 온 이유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국민의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김재원 의원은 이제 눈치 보기 위해서 또는 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는 지금 확보를 했다. 누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니까 뭐 굳이 국민의힘한테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이들은 향후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연대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여차하면 의원 20명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창당의 모험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겠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배수의 진을 칠 수도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들의 면면만 본다면 원내 교섭단체로서 아주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계 윤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만 24명이 윤석열 총장 기자회견에 나타나자 당 내부에서는 당원 홍준표 의원, 정책 발표회는
몇 명만 참석하고 대표들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게임의 어떤 무게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일단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장에 대거 출연한 것은 완전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은 그런 지지를 얻고 있다. 당원들도 많이 지지하고 있다.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자꾸만 버스 지나갑니다. 그리고 김종인 또 이 노인하고 합작품으로 윤석열 길들이기에 들어갔지만 윤석열 총장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뭐 그냥 쉽게 나도 입당하겠습니다 이런 말 했다는 큰일 나요. 김재구 생각. 그리고 일단 굳이 입당을 안 해도 되겠다는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지율까지 계속 받쳐주게 되면 윤 총장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김종인 전 위원장 뒤끝 장렬하잖아요. 이런 기자회견 반응에 이준석 대표의 정시 출발론 이거 재확인했잖아요. 누가?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또 윤 총장을 자꾸만 길들이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사전 포석으로 보이고 있고 또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은 자꾸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정치 초연세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또 이렇게 잡아들이고 길들이기로 가면 이것은 정치적 도의상 맞지 않는다. 김재구 생각은. 그리고 윤석열 대권도전 관건은 바로 지지율이에요. 엑스파일 파문 이후에 윤 총장이 지지율은 주춤하다가 다시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엑스파일도 가짜다. 그리고 없는 걸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참여 기자회견 후에 지지율 상당히 지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인데 기자회견이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래 한번 지켜보겠어 하는 언론이 형성되면 윤 총장 지지율도 한층 안정세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 총장의 1위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국민의힘 밖에서 튀어나가려는 원심력도 가속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김종인 이 두 사람의 윤석열 영입 구심력은 그 동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김종인 어르신은 분에 못 이겨서 또 화를 내게 되고 이러면 윤석열 혼자 독자 생존과 아니면 이준석, 김종인 둘이 윤석열 길들이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사실은 길들이기는 이제 물 빠진 길들이기가 될 것이고 아마도 김재구 생각은 윤석열 총장이 지지 기반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 기반이 넓어지면서 국민의힘의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에게 제3지대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국민의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경선 내에서 한 사람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윤석열과의 어떤 범야권 경선 아니면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쪽으로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아니면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좀 잘해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어쨌든 두 분이 대한민국을 건져봅시다. 구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